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어느새 사흘 남짓 남은 2022년, 올해가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일밤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얼마 남지 않는 2022년에 대한 아쉬움과 곧 다가올 2023년에 대한 부푼 기대를 담아 12월 28일 2022년 마지막 유일밤으로 나란 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유일밤으로 나란 편지 3회로 인사드리게 된 DJ 동희입니다. 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인트로 곡은 다모임의 아마도입니다.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유일밤 사람들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을 전부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요. 오늘 유일밤으로 나란 편지는 아주 특별한 회차입니다. 벌써 세 번째 윤활편이기도 하고 2022년 마지막 윤활편이기도 하지만 12월 28일 마냥님의 군대 휴가 환영 파티에서 공개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진행해주실 DJ 달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희님. DJ 달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토님. 오늘도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저희 유일밤으로 나눈 편지가 세 번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화에서 나의 X에게 특집 방송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서 이번에도 특집 방송으로 3회차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특집 주제는 아디오스 2022년 해피 뉴 이어 2023년입니다. 유일밤 사람들이 2022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2023년은 어떤 소망을 담아 기대하고 있는지를 담아본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달토님은 내년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논문을 퍼블리시하거나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는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꿈을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달토님의 신년 소원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에 다른 분들은 어떤 2022년을 보냈고 어떤 2023년을 꿈꾸고 계신지 들어보러 1부 사연 코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저희 유일밤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제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면의 인류애를 깨우친 해였어요. 코로나의 영향이 참 컸다고 생각하는데 자의로 고립을 선택하고 즐기던 지난날과는 달리 살면서 가장 처절한 고독감을 느낀 시기가 딱 작년이었거든요. 단순한 슬럼프와는 너무도 다른 공허함을 겪으며 처음으로 타인, 즉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주변 일에 둔감하고 무심하던 사람에서 눈과 귀를 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머리로만 알고 살았던 호기심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사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경계 없이 만나고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마주해보고 모르는 것과 다른 것에도 포용적인 태도를 스스로 즐기게 되고 제가 느렸을지언정 이제라도 삶에 잘 녹여보겠다는 생각에 앞으로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차차 정하려고요. 네, 류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류진님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다가 슬럼프가 찾아왔었는데 유일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극복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류진님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류진님에 있어서는 유일밤을 몰랐을 때요. 유일밤 알았을 때에 대한 이제 시선이라든지 이제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연에서 단순한 슬럼프와는 너무나 다른 공허함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참 인상이 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많이들 겪곤 했잖아요. 근데 류진님은 이 우울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슬럼프나 이제 고독감이라고 하면 이제 타인을 오히려 경계하거나 피하고 나라는 사람이 보통 갇혀서 살게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다른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독특한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네. 음 동희님도 유일밤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올해 있어서는 진짜 유일밤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진짜 삶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일밤을 알기 전에는 정말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뭐 어, 회사에서 힘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네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퇴사를 하고 막상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었는데 그 혼자가 되었던 시간은 잠깐 즐거웠던 건 잠깐이었고 정말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유일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밤밤님 또는 이제 유일밤에 계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저라는 사람의 되게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익히다 보니까 진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참 보람찬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유일밤에 들어오기 전에 막 고립돼 있거나 막 우울하게 지내진 않았었는데, 대체로 계속 만나는 음. 사람만 계속 만나고, 저의 그 활동 음. 반경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밤에, 아. 들어오게 되면서, 저랑 아예 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2022년이 저한테 되게 뜻깊은 한 해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달터님한테는 특별히 진짜 올해가 정말 다른 해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혹시 몇 개를 꼽아 보자면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또 더 있으실까요? 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아.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방식이 계속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생각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아주 일부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아주 일부고,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냥 세상 자체가 음. 넓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던 한 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달토님에게도 정말 올해가 유일밤을 알면서부터 정말 많은 이제 인상 깊고 보람찬 이제 생활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류진님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시선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예술가시다 보니까, 네네. 저랑은 와주 결이 다른 삶을 살아오셨고, 또 사람들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거든요, 류진님하고. 아마, 아 네, 오늘 그 모임에도 류진님이 이제 조금 뒤에, 늦참하실 것 같은데, 류진님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알고 계신 대로 처음 만나는 분들은 또 류진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친해지시고 더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DJ 달토가 감미롭게 읽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동도동. 안녕하세요. DJ 달도동. 지난해보다 훨씬 추워진 듯한 겨울입니다. 두 분 목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유일밤과 함께한 4개월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제 책상 앞에 메모지 하나를 붙여놓았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 하고 후회해라. 저를 아는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 전 엄청 집순이랍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갑자기 만나자고 불러내는 건 딱 질색이었죠. 저는 TV와 컴퓨터, 만화책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종종 엄마가 젊었을 적에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더 많이 놀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면서 바로 지금 뭐든 할 수 있을 때, 한창 예쁠 때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즐기고 더 예쁘게 꾸미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이따금씩 결혼 전 친구들과 함께 올랐던 설악산 이야기를 해요. 빛바랜 사진을 들춰보면서 겨우 5손가락이면 꼽히는 몇 안 되는 여행 이야기로 평생을 살아요. 아빠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저와 동생을 낳고 살아오는 동안 더 많은 기억과 더 많은 행복이 쌓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이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만끽했던 젊은 시절의 여행은 분명 엄마가 죽을 때까지 품고 갈 소중한 추억이겠죠. 처음 마피아 게임을 신청할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때였고 어딘가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바람이 될 콘텐츠를 찾다가 반반 마피아를 발견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만나 3시간 동안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건 정말 유별난 짓이라고 생각해요. 신청할까 말까 거의 한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아, 이 한 번의 모임으로 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닐까. 8월 5일 금요일 청구역 근처 카페에서 처음으로 반반 마피아에 참여한 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이 될 때까지 제가 유일밤에서 참여한 콘텐츠를 세어보니 모노프라인을 통틀어서 무려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제발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콘텐츠와 번개가 제게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단양 패러글라이딩과 관찰일기, 귤 해는 밤, 국립과천과학관 번개가 유독 소중해요. 주체적인 사람들과의 여행으로 나 역시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고 관찰일기를 통해 제가 잊고 있던 쓰기의 즐거움을 되찾았고 귤 해는 밤과 국립과천과학관 번개에서 만난 별 이야기는 제가 만난 여러분이 모두 하나하나 빛나는 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 즐거울걸? 언제나 밤밤님께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도 유일밤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유영하고 싶어요.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아, 역시 귤님의 네. 사연은 명불허전이네요. 네, 아, 귤님이 2022년 동안 유일밤에서 있었던 한 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연을 들어보면서 정말 유일밤을 많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되게 느낀 것 같아요. 특히 보시면 되게 저희가 마피아 게임 말고도 되게 다양한 번개와 콘텐츠를 무려 40개가 넘었다고 하는 거에 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유일밤을 많이 사랑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유일밤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처음 마피아를 신청하던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어, 뭐 이런 거를 돈 내고 참여하나 어떤 콘텐츠길래 이렇게 광고랑 홍보까지 올라오면서 진행을 하나 이렇게 기대 반, 의심 반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근데 처음 참여하고 정말 신청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희님은 처음 마피아 참여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 마피아를 처음 참여하기 전에 진짜 제가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진짜 이게 이런 게 있네. 신기하다. 근데 이거 괜찮은 걸까? 이저 마피아 게임을 돈 주고 한다고?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다가 고민한 끝에 그래 나도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한강공원에서 처음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했었는데 네네. 와 진짜 그때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저도 첫 마피아 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실 마냥님이랑 스팸님, 당시에는 이제 취미부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어, 그때 저의 유일밤에서의 첫 경험에서 함께 계셨는데, 지금도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하고요. 귤님이 여기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음, 그러면은, 후회하더라도 그 해봄으로써 얻어진 경험이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결국에는 마피아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결심을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어, 사실 이 시기에 유일밤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서로가 바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 이렇게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을 만한 여력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신체적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22년 동안 유일밤과 함께 했었던 순간순간이 모두 참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귤님이 특히 소중한 경험이 이제 단양 패러글라이딩, 관찰일기, 귤 음, 해는 밤, 국립과천과학관 번개가 유독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아, 이 모든 컨텐츠에 제가 다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 단양 아, 패러글라이딩도 저도 같이 갔었고 아, 관찰일기, 귤 해는 맞네요. 밤, 이제 그 귤 해는 밤은 저랑 어 멜짱빵님이랑 이심심님이랑 귤님이랑 이렇게 넷이 갔었던 거였고 아, 과천과학관은 이제 네. 제가 호스팅 했었던 컨텐츠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음, 귤님의 소중하고 특별했던 순간들에 모두 다 제가 함께 했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동해님은 유독 소중하거나 인상에 남는 컨텐츠 참여가 있을까요? 컨텐츠라, 저도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프로 참석러로 많이 활동을 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일단 뽑자면 단연 패러글라이딩. 음, 예. 왜냐면 이제 달토님도 계셨었고, 귤린도 계셨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그 단양 패러글라이딩이 당일치기였지만 저한테는 무박 3일 같은 진짜 스케줄이었거든요. 저희 둘 다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때 이전에 비어방까지 마치고 단양 패러글라이딩은 그 중에서 이제 인상이 남는 이제 모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냥님의 군밥 파티 네. 진짜 군밥 파티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군밥 파티로 인해서 달터님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유일밤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음, 예. 음. 맞아요. 저도 마냥님 군바 파티는 정말 아주 핵심적인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처음 친해질 수 있게 되었었고, 사실 뭐 모든 컨텐츠가 참 다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귤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다 기억에 남고 모든 순간에 어떤 재미를 느꼈었는지가 정말 세세하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굳이 꼽아보자면, 어, 저는 애널망상이랑 에버랜드 원정대를 꼽고 싶은데요. 네, 에버랜드 맞다. 네. 에버랜드 저 하나 체크할게요. 그 에버랜드는 이제 지구님이 이제 명목상으로 호스팅 하셨지만 이제 저도 함께 공동 호스트로 참여하면서 정말 참여했었던 모든 분들 다 재밌는 분들끼리 같이 가서 정말 재밌게 하루 종일 즐기고 왔었던 컨텐츠여서 기억에 남고 또 애니망상은 제가 처음으로 밤밤님과 함께 기획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호스팅을 했었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졌었던 그 긴장감이라든지 진행을 할 때 좀 더 잘하고 싶었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고스란히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네, 어,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 정말 저도 귤님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네. 바로 이제 유일밤의 라디오 콘텐츠.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기억에 남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네. 유일하게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유일한 콘텐츠 겸 팟캐스트죠. 그죠. 저도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를 빼놓고서는 2022년을 설명할 수가 없죠. 저도 동희님이 좋은 제안 해주셔서 이제 기획에 참여하고 함께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 2023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2022년 마지막 라디오로 진행하면서 과연 내년 2023년 어떻게 진행될지 또 다른 게스트가 누가 오실지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2023년에도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심지어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새로운 코너들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저희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연은 즉 저희 유일밤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공주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와요. 사연을 써달라는 부탁을 듣고 준비하여 찾아온 공주이옵니다. 이번 주제가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시간의 흐름보단 그때그때의 사건이나 추억의 의미를 두고 저만의 분기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분기점은 역시 유일밤 스튜디오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모임을 전전긍긍하면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도 별탈 없는 모임과 사람들의 배려도가 높은 커뮤니티의 유일밤에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다른 모임은 다들 입에는 담지 않지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유일밤은 그게 적거나 정말 순수한 재미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밤님이 원하는 커플 탄생이 더딘 것도 있지만 말이죠. 우연한 기회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지만 혼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게 되어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틀어드렸습니다. 네, 공주님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 사연에서 올해의 분기점은 역시 유일밤 스튜디오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그 네네. 재미있는 경험이나 추억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유는 그 경험이 저에게 일상 속에 있었던 자잘한 경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저에게 끼치고 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공주님도 그때그때 사건이나 추억으로 저만의 분기점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확하게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유일밤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이 순간들이 진짜 제가 뭐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회상을 하면서 그때 참 재밌었지라고 느낄 만한 지울 수 없는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은 정말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읽어봤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유일밤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일밤을 몰랐을 때와 유일밤을 알았을 때에 대한 그 기점이 확실하게 일단 나뉘어지고 이제 확연한 이제 추억이나 경험,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저 또한도 이제 유일밤을 알았을 때, 몰랐을 때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제 공준이도 이러한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말에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유일밤이 있기 전에 과거에 행복했었던 순간들이나 행복했던 경험들,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어,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회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음,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유일밤에서 함께 했었던 이 순간들이 진짜 수십 년이 지나도 저한테는, 그때 그랬었지, 라고 느끼게 해줄 만큼 확실한 흔적으로 남았다는 점이 저는 정말 뜻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네. 공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커뮤니티들은 이제 각자의 이제 흑심을 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유일밤은 그러지 않아서 밤밤님이 원하는 커플 탄생이 더딘 것 같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저도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 커플이 맞아요. 뭐 없진 않지만 거의 이 환경에 비해서 확실히 없잖아요.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하게 저도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진짜 유일밤이라는 이제 모임 자체가 각자의 진짜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제가 이 유일밤에 대해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 거기 다 남자 만나러 여자 만나러 모인 애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냥 유일밤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소개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음음. 않다고. 여기서 희한하게 커플이 생기질 않는다고. 내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찰을 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 모인 사람들이 진짜 다들 이 컨텐츠나 이 번개 모임 이런 노는 데 진심이야. 이 유일반 본질 자체의 진심이고 네. 너무 노는 데 진심인 나머지 뭔가 여기에서 다른 목적을 두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여 안에서도, 뭐 커플이 탄생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안에서 썸이라든지 짝사랑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나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주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만, 멋진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쵸, 저는 그쵸. 동시에 밤밤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커플이 되면 율밤에 안 들어온다. 율밤에서 안 논다. 근데 예. 이거는 진짜 정말일까요? 저는 얘기만 들어봤지만 진짜 커플이 생기면 또 정말로 두 번 다시 안 올지 진짜 이거는 전 아직 이거 모르겠거든요. 동해님, 여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커플이 돼서 나갔다가 깨지고 돌아오신 분들도 다시 연어가 아. 고향을 찾아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 네, 아. 지금 여기 방송 듣고 계신 어떤 한 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유일밤에서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네. 저도 밤밤님이 그 바라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내부 커플이 또 더 많이 탄생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대학교 같은 데서 참 금기시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과시시, 동아리 내 커플 이런 거 아. 아니겠습니까? CC 그쵸. 그중에 네, 하나 CC는 정말 크죠. 진짜로. 그니까요. 이게 아.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는 참 재밌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그러지만 이게 한번 깨졌을 때는 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할 누구나 수가 다 없어요. 신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절대 더군다나 커플이 탄생한다면은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커플이 탄생할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려면은 실제로 마주할 기회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커플이 깨진다? 그럼 이제 컨텐츠 참여가 애매해지지.
그쵸. 그래서 참 이게 커플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축하를 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그죠.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밤밤님 말씀하신 것대로 참 커플 탄생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커플이 되면은 또 커플이 된 관계만의 새로운 재미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그 연인인 상대에게 더 많이 기대해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만약에 유일밤에서 제가 커플이 된다고 해도 어 제 애인과 함께 유일밤 컨텐츠를 이전과 같이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방금 하신 말씀은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였을 때는 이제 자기 할 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유일밤 사람들과 번개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를 즐길 수가 있었지만, 이게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는 이제 같이 만나고 같이 할애하는 시간 동안 그 기간이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기 어렵다는 건 확실히 저도 동의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유일밤에서 커플이 돼도 비밀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그 비밀이라는 게 아예 평생 비밀로, 아예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들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는 꼼꼼 숨길 거고요. 네, 비밀로 하겠다 그랬죠. 혹시 모릅니다. 제가 지금 커플인 상태일지 아닐지, 네,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네, 참고해 두시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월 달에 유일밤에 들어왔는데 벌써 내년을 바라보는구나. 처음에 쭈뼛쭈뼛 하면서 톡방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 그때 반갑게 맞이해준 멤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 비록 자주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준 분위기에 너무 감사했지. 그치만 이젠 이곳을 떠나려고 해. 별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오해할까봐 말하자면 이곳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부족한 탓이지. 역시 나는 이런 북적거리는 곳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거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고마워. 나 자신과 유일밤에게. 이 어. 익명님께서는, 이제 유일밤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올해 사이에, 올 한 해 동안 유일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사실, 유일밤을 등지고 이제 작별 인사를 고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단 말이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대규모 커뮤니티를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생업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유일밤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재밌는 경험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항상 가슴 한켠 속에는 더 친해지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저 또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이게 참 뭔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 만나는 사람들은 잘 지내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지만, 이제 인연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들거든요. 네, 밤밤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지만,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유입 멤버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유일밤 멤버들 사이에 잘 녹아들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더 즐겁고 행복한 유일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 과제는 항상 뭐 올해나 내년 또 앞으로도 항상 계속 떠오르는 과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 또는 이제 이 유일밤이라는 커뮤니티가 점점 커질수록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콘텐츠나 모임 열 때마다 새로운 member들이 처음 만나보는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아. 톡방에서도 지금 톡방에 계시지만 그 컨텐츠나 번개를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고 말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용기 내서 좀 더 컨텐츠나 번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호스팅한 번개에서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그 꼭 물어보곤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동기로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하게 됐는지, 평소에 거의 참여가 없는데 톡방에 어떤 동기로 계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참여를 조금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올해 그 율밤을 활동하는 저의 목표 중 하나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보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자라는 목표 아래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음. 뭔가 이제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더 비중을 맞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기존에 친했던 분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유일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톡방 그 참여자 리스트를 봤더니 제가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 100명 중에서. 이제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네요. 네. 근데 아직도 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더 많은 새로운 유입 멤버들이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컨텐츠 활동을 자주 하게 된다면 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찾아와 주실 때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번개도 열어 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이제 돋아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는데 쉽게 유일밤에 적응해 주신 그 다양한 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 이제 대전의 저의 친구죠. 그 스누피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네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해주셨던 이제 멜짱빵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예. 또 공주님도 뒤늦게 들어오신 편이지만 정말 그 원년 멤버 못지않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나 번개 같은 것을 열고 많은 분들이랑 만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또 생기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이고요. 이번 사연은 역시 익명으로 이제 들어온 사연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DJ 여러분. 어느덧 즐거웠던 2022년도 끝이 나네요. 하지만 내년에는 더욱 즐거운 일들도 많겠죠?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편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년 막막했었는데 올해는 유일밤 덕분에 즐거운 추억이 많아 전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닉네임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직 부끄러워서 익명으로 남기지만 참여한 모든 컨텐츠 하나하나 귀하고 즐거웠다는 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저와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저 역시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네요. 내년에는 저도 호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목표랍니다. 연극이나 전시회를 할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모집하는 게 반응이 영 별로인 거 보니 겁이 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집할 때는 저와 친했던 분들이
와주시겠죠? 내년에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유일밤을 사랑하는 한 명이. 아, 네, 익명님. 익명님도 올 한 해 율밤과 참 즐거운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본인도 호스트를 해보는 게 목표다라는 게 참 인상이 깊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음 이전에 생각하고 해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용기가 필요하신 걸 보니 성격이 약간 조용하시거나 소심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연극이나 전시회를 할까 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활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연극이나 전시회 번개가 되게 열기 무난하고 사람들 참여 호응도도 적당히 꽤 괜찮은 류의 번개임에도 불구하고 율밤에서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호스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뭔가 책임지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제가 유일밤에서 또 프로 추진러 아니겠습니까? 네, 호스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아마 제가 호스팅한 횟수로 치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다더님께서는 네. 프로 참석러보다는 프로 추진러에 더 가까우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프로 호스트 하는 사람인데, 그 호스팅이 그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추진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매번 허들을 안 느끼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이게 한 번 음. 해보면은 그 뒤로부터는 쉽거든요. 이제 처음이 어렵지 그 뒤로부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호응이 별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사실 호스트로서 갖는 제 1번 고민이긴 해요. 이게 근데 아 또 그쵸, 그쵸. 요령이, 홍보를 처음에 때리면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처음엔 참 별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들 그 간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을 본다는 게 음. 누구 참여하나, 일정 그때 가서 내가 있을까 없을까 이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일단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막상 그 당일 직전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내가 그 모임에 갈 마음이 있지만 많이 남았을 때는 그, 여차하면은 참여 안 할 생각으로 일단은 톡방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당일이 되기 음. 며칠 전이 되면은 그때까지 그 마음이 남아 있고 딱히 별다른 변수가 안 생기면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홍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2주 전에 한 아 번, 3 번. 일주일 전에 한 번, 한 3일 전에 마지막 홍보 하면은 3일 전 마지막 홍보했을 때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음.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면서 혹시 여기 오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먼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도 제가 적극 권유했기 때문에 아, 그럴까? 안 그래도 뭐 딱히 갈 생각은 없었지만 뭐 할 일도 없긴 하고 그래 한번 가지 뭐 하고 참여를 해주시는 케이스도 많아서 홍보도 적절히 네네. 잘 하고, 친한 사람들,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독려하다 보면, 또 심심찮게 잘 모이고 재밌게 노는 모임이 돼서, 익명님도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연극이나 전시회 호스팅 겁내지 말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비록 포스팅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정말 유일밤이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하게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보다 더 크다면 정말 용기 있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사연에도 말했지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를 할 거면 해 보고 후회하는 게 그렇죠.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희님은 만약에 내년에 호스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컨텐츠를 호스팅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참여를 해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 해 봤던 홀덤 번개. 아, 홀덤 번개. 네, 아 저희가 네. 3부에서 또 홀덤 번개 소개해드리겠지만 참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가 보고 싶었는데 하필 그때 당 집에 공사 때문에 어딜 아, 멀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주말을
떠내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홀덤 번개 다음에 저희가 또 2회차, 3회차 연속해서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기로 저희 처음 했던 사람들끼리 결의를 다졌거든요. 네.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제가 딜러로도 참여할 수 있죠. 그죠. 좋군요. 동해님 또 프로 딜러셨잖아요. 그럼요. 여담이지만 그때 약간 홀덤 번개는 좀 어땠었나요? 그때는 카디님이 딜러를 하셨다고 듣긴 했었는데. 딜러는 카디님한테 맡겼더니 자꾸 카디님이 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어서 이제 저랑 그 현희님이나 뭐 원주민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카디님한테는 되도록이면은 카드 덱을 안 맡겼습니다. 혹시 플레이어로도 안 맡기셨나요? 카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크니까. 자꾸 카드님이 따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이거 타짜들은 못 오게끔, 좀, 제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타짜라기보다는 카드님 마술사시다 보니까 사실 제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어쩌겠어요. 카드님이 이제 본인 입으로는 안 했다. 그러니까 믿어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콘텐츠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여기 12월 28일 만양님 군대 휴가 환영 파티 및 이제 율밤 연말 모임에 오신 분들을 향한 사연인데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2022년 그리고 DJ들과 유일밤 그리고 반가워 2023년 DJ들과 유일밤. 유일밤에서 첫 번개에서 널 봤을 땐 별 감흥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이곳에 적응하고 밝고 귀엽게 변하는 널 보며 어느 순간 내 가슴이 설레오기 시작하더라. 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걸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젠 너에게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해. 이번 28일 날 너도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니? 이 사연이 끝나면 말하고 싶어. 뭐야 이거 아니, 누구시죠? 뭐야? 누구시죠? 뭐야? 지금 여기 누구야? 계신 분이신가요? 지금 누구야? 빨리 이거 손 들어주세요. 빨리 누구시죠?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지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범인 이 안에 있어. 이건 누굴까요?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리고 여기 안에 있을까? 이거 누가 장난친 건가? 장난친 거 아니겠죠? 지금 나오셨나요? 이게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니까요. 이게 장난친 거면 좋겠는데. 이거 이따가 끝나고 나중에 따로 옥상을 불러내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거 오늘 지금 여기 모임에서 따로 둘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요. 사실 유달편을 하면서 내심 기대했어요. 이런 사연이 언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게 올해 마지막 연말에 이렇게 마지막 사연으로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니까요. 올해 마지막 사연이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사연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까 저희 사연 읽으면서 얘기했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그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일밤에 그렇게 다양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공개 고백을 하려고 사연을 보냈다? 이거는 머리 아프네요. 누가 보낸 사연일까? 순간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공개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늦참하신 분들이 이 시간대를 딱 타이밍을 맞춰서 딱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순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서로의 눈빛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 상상이 가는데요. 이 사연 지금까지 만약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늦참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가 장난질을 쳐놨든지 네,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또 이제 몰래 윙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막상 사연 던져놓긴 했는데 지금
막상 사연 읽어주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없어져가지고 나 아닌 척 하고 있던가. 아니면 애초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인데 이렇게 재밌게 보낸 걸 수도 아,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진진한 사연이고요. 익명님, 네, 지금 익명으로나마, 그분께 마음을 전하는데 저희 유일밤으로 나온 편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익명님이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나서야 됩니다. 네. 꼭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용하게 둘이서라도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접수된 모든 사연을 만나보았는데요. 동희님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참 올해 2022년을 돌이켜보면 진짜 한 6개월은 참 힘들고 정말 외롭게 보냈다면 오늘을 포함한 남은 6개월 동안은 정말 보람차고 재미난 하루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유일밤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유일밤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유일밤이라는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유일밤의 라디오를 하면서 저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유일밤, 그리고 동희님과 함께한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2023년에도 저희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는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인터뷰 코너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이만한 노래가 없죠. 이 노래를 들으며 오랫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릴보이의 크레딧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일밤의 라디오 컨텐츠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 아끼던 내 신발 색이 바랬으니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것이 변했나봐.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Well I feel low, I feel blessed.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날 도와준 이들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기 남기기로 했어. 이곳에 오기 전에 난 그저 방구석에서 변하는 게 무서웠기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놨네.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gotta see yourself. 당연한 말이지만은 나 기준을 남에게 뒀었지. I know 이제서야 주변을 봐. 지금껏 남은 친구들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 나는 이 곡에다가 너무 늦게 말을 건네. 넌 당연하게 웃어줬네 But I can never right my wrong. 적어두지 않는다면 적어놨네 credit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Baby it's your birthday. 괜찮아 오늘은 내가 몰래 낼게. 너가 말해 전부 다 얼마야. We like fast cars, fast money.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빨리 흘러가지. 어제 자주 듣던 노래 역시 내일이 오면 잊혀져. 내 사진도 흐릿해져가지. 많이 했던 고민도 어느덧 생각조차 안 나고 하나 더 거슬리지 않게 유지 핸드폰 매너모 Cause I know that 나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아 정말로 But I don't wanna die young yeah. 바람처럼 왔다 가긴 싫어 절대. 아무도 날 몰라봤을 땐 난 격해. 나는 원해 영원히 남길 너의 기억 속에. 음악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모두 떠나가겠지만 잠시 남아줘. 짧은 영화라고 너는 느낄 수도 있지만 스쳐가는 많은 이름 어딘가에 I might be in your credit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Baby it's your birthday. 괜찮아 오늘은 내가 몰래 낼게. 너가 말해 전부 다 얼마야. 죽일
듯이 화를 내도 내일이면 전부 식어 싫어도 뭐 어쩌겠어 이게 나의 직업 미소 지어 웃음꽃 담배 피워주고 목 술을 먹고 분을 토해 침대 누워 잠을 청해 잠이 안 와 어제 했던 멍청했던 실수 덕에 음이 나가 내 인생은 작곡가의 짐을 더해 정리해봐 크레딧 오르투는 우리 가족 좋은 노래였었구나 이제서야 음이 맞아 on your credit 참아와